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동시에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에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에서 해병대 출신의 70대 한인 남성이 강도들을 물리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60대 한인이 $10,000,000대의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 구금됐습니다. 인디애나의 교도소 로비에서 한 남성이 휘발유로 붓고 방화를 저지르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 남성이 인도로 돌진한 아마존 배송 트럭에 치여 숨졌는데 아마존 측은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첫 소식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ublic of Korea 180. I congratulate the states.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선 우리나라는 유엔 총회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 나라의 찬성표를 얻어 비상임 이사국 선출을 확정지었습니다. And the Republic of Korea, Sierra Leone and Slovenia are elected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2-year term beginning of January 1st, 2024.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건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1년 만에 재진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내년부터 안보리 현안에 대한 투표권도 가지게 됩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보폭을 더 넓힌다는 의미가 있는데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보다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올해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일본과의 3국 공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동북아의 국제 정세가 과거보다 더 갈등과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 3국이 같이 안보리 이사국이 되어 있고 북한 문제를 안보리에서 직접 다룬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종국 주 유엔 대사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가 대북 대응에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갖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대륙, 지역별 안배를 통해 유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됩니다. 오늘 유엔 총회에선 우리나라와 함께 아프리카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중남미의 가이아나, 그리고 동유럽의 슬로베니아가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양순 기자입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먼저 축하를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기구라며 한국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We congratulate South Korea on its election, and I have no doubt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a credible voice in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이들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무대응을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미 국무부의 보니 젠킨스 차관 역시 최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를 그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그럼에도 기존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still are committed to working and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sanctions that we have, working with like-minded countries in ways to make sure that other countries do not violate those sanctions. 한편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of course, continue to be mindful of any kind of destabilizing or kinetic activity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destabilizing or as reckless.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카디즈 침범은 그들이 답할 일이라고 미 국무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공조가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더 긴밀하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플러튼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남성이 흑인 강도들을 물리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 해병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플러튼 지역 웨스트 라스팔마스 거리의 주택가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남성이 부인과 함께 차고지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흑인 남성 2명이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페퍼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립니다. 이때 피해 남성은 얼굴을 돌려 피한 후 손과 발을 휘두르며 용의자들에게 달려듭니다. 당황한 용의자들이 도주하자 길거리까지 따라갑니다. 피해 남성은 75살의 한인으로 한국 해병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부인과 함께 교회에 갔다 홈디포에 들려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시계 등 귀중품을 소지한 것을 보고 강도들이 홈디포에서 집까지 미행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의 아들은 미행강도 사건 피해자는 우리만이 아니라며 아버지의 용기에 놀랐고 다행히 그날 정원관리사들이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CCTV에 찍힌 영상 등을 확보하고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살인사건이 발생해 총을 쏜 여성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일 50대 백인 여성이 자신의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작됐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실수로 아이패드를 놓고 갔는데 백인 여성이 아이패드를 가져갔습니다. 아이가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백인 여성은 아이를 때리고 아이패드를 던져 파손시켰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이의 엄마 35살 아지크 오웬스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문과 벽을 두드렸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닫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성의 말다툼이 컸다고 합니다. 이때 집안에서 발사된 총탄이 문을 뚫고 날아와 아이의 엄마는 총에 맞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오웬스는 4명의 아이를 둔 엄마로 사건 당시 2명의 아이가 총격을 목격했다고 주민들은 덧붙였습니다. 지역 경찰은 이웃 간의 불화로 보고 오웬스가 문과 벽을 두드리며 위협적인 공격을 했다며 총을 쏜 여성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아이를 때리고 물건을 파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집을 찾아갔는데 총까지 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여성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10,000 이상에 달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인 존 김 씨가 5건의 중절도 혐의로 체포돼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와 외환 투자를 통해 엄청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현혹하며 현금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 피해자들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과 워싱턴 DC 지역에서부터 LA와 뉴욕에서도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뉴욕 출신의 김 씨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인터넷 투자회사 CMP의 멤버로 한인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CMP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CMP가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비트코인, 주식, 외환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는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한인 시니어와 은퇴자, 자영업들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뒤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김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0년 6월 워싱턴 DC 지역 메릴랜드 한인사회에 그해 9월에는 버지니아 한인사회에도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MP는 지난 2021년 6월 갑자기 문을 닫아
한인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인 피해자들은 CNP 다단계 금융사기 대책위원회를 결성,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에 수사를 요청한 결과 귀네 카운티 셰리프국이 수사에 나섰고 약 1년 만에 김 씨가 체포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애틀랜타 지역에서만 투자자가 400명이 넘고 피해액이 $10,000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귀네 카운티 법원은 도주의 위험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김 씨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채 오는 7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교도소에 휘발유를 붓고 방화를 일으키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입구로 흰 통을 들고 들어갑니다. 남성은 들어서자마자 통에 있던 액체를 이곳저곳에 뿌립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뿌리는 남성. 잠시 후 종이 한 장을 가져와 불을 붙여 자신이 뿌린 액체 위에 던져버립니다. 몇 초 만에 옮겨붙은 불길은 순식간에 번지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남성은 불길을 잠시 피하더니 이내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어제 오후 레이크 카운티 교도소 로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행히 화재는 빠른 시간 안에 진화되었고 다친 사람 없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며 파란색 SUV를 타고 달아난 방화범을 찾고 있습니다. 업소가 문을 닫은 늦은 시각, 2대의 차량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내립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망치로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잠시 후 5명이 힘을 합쳐 유리창을 부수고 업소로 들어갑니다. 상점에 침입한 이들은 진열되어 있는 담배들을 담기 시작합니다. 업소 내에 있던 담배를 대부분 챙긴 이들은 타고 왔던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달아납니다. 지난 3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 절도범들이 훔친 담배만 해도 $80,000 상당. 이들은 금고에 있는 현금 $20,000까지 합쳐 모두 $100,000의 피해액을 남겼습니다. 7명의 절도범들이 범행을 마무리하는 데는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업주는 경찰을 불렀지만 나타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업주는 인근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을 자주 목격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햄버거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총격이 발생해 1살짜리 여아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LA경찰국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사우스 LA 81가와 아발론 블루버드 교차점에 자리한 몬스터버거 매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일으킨 용의자들은 햄버거 매장을 향해 각각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총격으로 1살짜리 여아가 총상을 입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20대 남성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텍사스주 번호판이 장착된 은색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난당한 아마존 배송 트럭에 치여 숨진 한 남성의 유가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럭 소유주인 아마존이 배상에 나서야 마땅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배송할 물건을 들고 차에서 내립니다. 잠시 후 반대편 운전석으로 한 남성이 올라타더니 배송 트럭을 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동이 걸린 채 비어있는 트럭을 노린 절도 행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트럭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이 남성은 얼마 안 가 중심을 잃고 노점상이 펼쳐져 있는 인도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인 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다른 2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Our father was a wonderful man. He did not deserve to die this way, and we want Amazon to take charg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체포된 차량 절도범은 이후 중형을 선고받았고 시동을 켜둔 채 트럭을 비운 배송 직원도 해고됐지만 정작 사고 차량을 소유한 아마존은 피해 유족들에게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배송 책임이 협력 업체인 코백스 측에 있고 해고된 직원 역시 자사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Wearing an Amazon uniform, that driver wearing an Amazon uniform delivering Amazon packages, God forbid anything happens with that truck and someone is hurt, Amazon's position is not our responsibility. Go talk to the small mom and pop operation that we've set up as our buffer.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 대형 물류 유통업체들 대부분이 파트너십이라는 명목하에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금전적인 손실의 경우 대부분 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이번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배송 직원들 역시 규정과는 상반된 회사의 실적 압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은 있긴 하지만 회사에서 빨리빨리 해라, 시간 못 맞추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면서 사람들 푸시를 하니까 사람들은 시동을 켜놓거나 이런 문을 열어놓고 빨리빨리 배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배송 차량을 노린 절도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 찰나의 부주의가 또 다른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참에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성인들의 평균 혼인 연령이 매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우자를 맞이하기에 앞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지난해 기준 남성은 30살, 여성은 28살에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지난 2010년 집계된 남성 28살, 여성 26살에 비해 각각 2년씩 후퇴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혼인 연령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진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수입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도달할 수 있는 연령이 매년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 등 사회적 현상도 혼인을 늦추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질 만큼 높아진 생활 물가에 성인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늘고 있어 결혼하는 성인들의 연령은 당분간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캐나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여파가 동부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악의 화재 시즌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지난 금요일에만 국가 전역에서 총 32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수는 어제까지 413건으로 3일 만에 89건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만 16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최소 114건이 진압이 어려웠을 만큼 큰 규모의 화재였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연이은 산불로 인해 공기의 질이 평소보다 3배가량 나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미국 국경을 넘어 뉴욕시와 뉴저지주 부근까지 확산되면서 미 국립기상청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대기질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기질 추적 지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 지역은 호흡기나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부터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의 주황색과 분홍색 표시가 떴고 캐나다와 인접한 뉴욕주 북부 지역은 위험 수준의 보라색 표시가 떴습니다. 잭 카라바노스 뉴욕대 환경보건 전문가는 이러한 수준의 대기오염 농도가 지속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 외부의 공기는 식당이나 가정 등 건물 내부의 공기질과 거의 일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산불 상황은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몇 주 동안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기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프랑스와 레고 퀘벡주 총리는 지난 월요일 발생한 약 30건의 화재에 480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며 인근 타주에서도 소방관이 파견 지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빌 블레어 캐나다 비상대책부 장관은 이번 화재 시즌은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목격한 것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향후 몇 달 동안은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화재 발생률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장애인 주차증을 걸어둔 차들 많이 보입니다. 차량국이 이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 사용하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은 허위로 신청해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증이 남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미 사망한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장애인 주차증을 남몰래 사용하거나 가족 중 아픈 환자가 있어 발급받은 주차증을 아프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전문의 소견이 들어간 장애인 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발급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년마다 갱신, 6년마다 운전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법안을 지난 2017년 통과시켜 갱신 절차를 이전보다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차량국은 연방사회보장국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의 사망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 명 중 130만 명의 신원조회 절차가 끝나 주차증이 갱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무단 도용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버뱅크 지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공격합니다. 모기에 물려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인데 150명 중 1명은 뇌염과 뇌수막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여름이 최악의 모기철이 될 것이라는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이어진 폭우로 모기 번식에 유리한 자연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이유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여름철 모기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물이 고인 웅덩이를 없애야 하며 모기 퇴치제를 구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모기에 물린 경우 항히스타민 성분이 포함된 크림을 발라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